예, 비하인드 뉴스를 진행하겠습니다. 박성태 기자. 예. 키워드 열어볼까요? 네, 첫 키워드는 목적어 인터셉트로 잡았습니다. 예, 인터셉트 가로챈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예. 어제 자유한국당과 다른 당 사이에 구호 대결이 좀 있었습니다. 일부에서 상대방 구호의 목적어, 즉 무엇을에 해당하는 단어를 가로채게 함으로써 전혀 다른 뜻의 구호로 들리게 했는데요. 예. 영상을 잠깐 보면 어제 패스트트랙 지정되기 전에 국회 곳곳에서 자유한국당이 저렇게 구호를 외치며 회의장을 봉쇄했습니다. 예. 민주당과 정의당에서도 피켓을 들고 구호 대결에 나섰는데요. 구호가 같이 나오면서 처음에는 무슨 소리인지 잘 혼동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정의당 쪽에서 전략을 냈습니다. 한국당 의원들이 예를 들어 헌법 수호, 독재 타도를 외치면 이중 목적어에 해당되는 헌법, 독재를 다른 말로 바꿔서 부른 겁니다. 예.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예. 예. 주어의 인터셉트도 있었는데요. 이것도 화면을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예. 서울에서 이 영상은 이제 우리가 출처를 서울의 소리에서 따왔는데요. 이 카메라가 정의당 당직자 쪽에 좀 가깝게 있었기 때문에 예. 정의당 목소리가 좀 더 크게 반영된 점도 있었습니다. 예. 근데 JTBC 카메라가 복도 중간에서 찍은 영상도 있었는데 양쪽 구호가 합쳐지다 보니 전혀 다른 뜻의 소리가 들리게 됐습니다. 예. 구호 대결처럼 돼버렸네요. 갑자기. 예, 그렇습니다. 예. 실제 삭막한 현장에서 이렇게 구호에 대한 인터셉트가 이루어지자 앞서 이제 화면을 잠깐 보면 이정미 정의당 대표나 추혜선 의원이 얼굴을 못 들고 웃는 장면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 피켓으로 지금 추혜선 의원이 웃다가 피켓으로 얼굴을 가렸고요. 예. 여영국 의원도 보궐선거에 들어온 여영국 의원도 거의 얼굴을 못 들고 있는 장면들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윤수아 대표만 굳게 좀 웃음을 참는 모습이었고요. 예. 구호를 절반만 외치면서도 구호의 의미를 완전히 바꿔놓음으로써 정의당이 경제적인 집회를 열었다라는 평가도 있었습니다. 예. 한국당의 김태흠 의원이 이 상황이 지속되자 후렴구 가로채기로 이제 반발을 시도했는데요. 이 영상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독도는 우리 딸이고 일제하고 후렴구고 박정희하고 대통령 해주는데 그런 걸 필요 없어. 예. 그러니까 원래 한국당에서 문재인 독재자라고 하니까 정의당 당직자들이 문재인 대통령 자리에 박정희를 붙여서 박정희 독재자로 됐는데 다시 김태흠 의원이 독재자 자리에 박정희 대통령이라고 한 겁니다. 예. 그런데 앞서 화면에도 잠깐 나왔지만 본인이 약간 재미가 붙었는지 웃으면서 혼자 외롭게 후렴구 바꿔치기를 했는데 다른 의원들은 모두 누워있는 데다가 별반 동조가 없어서 효과는 없었습니다. 그런가요? 예. 그래도 너무 심한 말로 서로 인상 쓰면서 싸우는 것보단 좀 낫다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예. 두 번째 키워드를 보죠. 두 번째 키워드는 기표소 점거 투쟁으로 잡았습니다. 예. 기표소를 어떻게 점거를 합니까? 어제 10분간 점거가 이루어졌습니다. 예. 실제로. 국회 회의 방해죄 때문에 몸싸움은 어제 크지 않았는데 대신 다양한 전략이 구사됐습니다. 예. 그중에 하나가 바로 기표소 점거였는데요. 정개특위에서 선거법 개정안을 패스트트랙에 올리느냐를 두고 저렇게 투표가 이루어졌는데 한국당 정개특위 위원인 김재원 의원이 기표소에 들어간 뒤에 10분간 지금 방금 화면은 사진이었는데요. 예. 정지 화면이었는데 10분간 기표소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예. 김동철 의원 등 다른 의원 등이 좀 나와라, 나도 해야 될 것 아니냐라고 줄 서서 기다리다가 다른 곳에서 기표를 했습니다. 예. 일부 의원들은 해도 정말 너무한다라고 하기도 했고요. 또 투표 방해다라고 했는데 김 의원과 같은 당의 장제원 의원은 뭘 찍을지 생각하느라고 시간을 좀 드는 건데 예. 왜 그러냐라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결국 심상정 의원은 김재원 의원을 제외하고
투표 종료를 선언하고 개표를 한 결과 12표의 가결로 선거법 개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선포했습니다. 예. 이거 일종의 뭐 기표소 필리버스터하고 비슷한 그런 상황이 돼 버렸네요. 그렇습니다. 예. 혼자 10분간 어쨌든 회의를 지연시킨 겁니다. 한국당은 의총까지 열고 앞으로 투쟁 방안을 논의를 했는데요. 예. 천막당사나 전국 장외 투쟁 같은 방안들이 검토가 됐습니다. 하지만 결정은 못 낸 것으로 보이는데 일단 강경 대응이 보수 통합에 유리하다는 쪽이 대다수입니다. 예. 하지만 향후 출구 전략까지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결정은 좀 쉽게 결정은 못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예. 일단 강경 의지를 적극적으로 표출한 의원이 있었는데 바로 한국당의 박대출 의원입니다. 삭발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는 사진이 본인이 소셜미디어에 올린 삭발 전 사진 그리고 삭발 후 사진입니다. 아, 예, 예. 일부에서는 이 사진이 물론 쉽게 연상은 되지 않지만 2010년에 개봉한 영화 아저씨의 아, 예. 원빈 포스터를 패러디했다라는 주장도 있었는데 예. 반론도 있습니다. 일부에서는 왼쪽이 진짜 아저씨다, 패러디가 아니다라는 반론도 나왔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세 번째는요. 예, 세 번째 키워드는 당황한 팩시밀리로 잡았습니다. 예. 뭐 팩시밀리가 요즘 뭐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긴 합니다. 예, 지난 25일 처음 의안과의 공수처 설치법이 팩스로 오자 이 법안을 두고 심한 몸싸움이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팩스로 전송된 공수처 법안을 두고 실랑이가 좀 벌어졌었는데요. 예. 실무자에게 대체 이 팩스를 왜 받은 거냐 따지면서 많은 좀 실랑이가 있었습니다. 예. 실무자는 팩스는 받는 게 아니라 그냥 저절로 들어오는 것이다 라고 반박을 했는데요. 예. 물론 반박은 큰 효과가 없긴 했지만 직접 이 대화를 들어보겠습니다. 예. 빼면 안 되죠. 이거 누가 지시했습니까? 공무원 답하세요.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거 왜 뺐어요? 예. 예, 아시다시피 팩스나 메일은 수신 거부를 해놓지 않으면 저절로 들어옵니다. 예. 일단 앞서 이제 이은재 의원이야 최은혜 의원이 누가 지시를 해서 받았냐라고 하지만 팩스가 자동적으로 받게 된 겁니다. 예. 이 과정에 팩시밀리가 고장나기까지 했는데요. 하지만 원래 이 실랑이는 없어도 되는데 2005년에 도입된 전자입법 발의 시스템을 알았다면 그냥 간단히 시스템에 들어가서 그렇군요. 접수를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예. 팩시도 고장이 안 나도 됐고 몸싸움도 없어도 됐습니다. 예.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박성태 기자였습니다.